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강 박민석입니다. 오늘은 9월 평가원 해설 같이 해볼게요. 총평, 제가 뭐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총평 해보면 난이도가 꽤나 속 터질 만한 난이도였다? 학생들 입장에서 속 터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나는 어려웠는데 남들은 쉬웠다고 할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나? 학생들은 나름 어려움을 겪을 만한 포인트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들은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분들 꽤나 쉽다고 분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웠다. 이렇게. 꽤나 어려웠다? 근데 엄청 어렵진 않았다. 이 정도? 영역별로 어떤 게 어려웠는지 간단하게 보면요. 화작은 기존의 화작을 잘하던 친구들도 이유희영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풀어야 돼? 하면서 좀 당황했을 만한, 그리고 중간중간에 함정을 보면서 맞으면서도 이게 간담이 서늘한 이런 느낌이 날 만한 문제들이 꽤나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시간이 많이 걸렸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보고 싶고요. 문법은 두 문제 정도가 좀 오버였는데, 물론 의문의 변동도 어려운 친구들은 어렵겠죠. 반모음화가 뭐야 이렇게 했다면 꽤나 어려웠을 테니까. 문법에서 요즘 좀 짜증나는 게 한글 맞춤법 관련 내용을 많이 물어본단 말이죠. 13번은 그 지문 가지고 푸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한글 맞춤법에서 꽤나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는 그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내신 열심히 한 친구들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거랑 그다음에 또 중세국어 옛날 유형 파악을 제가 해본 결과로만 기준 잡아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즘 잘 안 나오는 유형인 거예요. 갑자기 세종어제 훈민정음 띡 주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문제 풀어봐 하는 건데, 요즘은 딱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좀 깊게 내는 거지 옛날 유형인 것 같아요. 근데 얘랑 얘 공통점 뭔지 알아요? 내신에서 배움. 내신 열심히 커리큘럼 따라가다 보면 이거 배운단 말이죠. 자세하게 둘 다 배웠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정확히 알고 있었으면 푸는 건데, 학교 공부 충실히 한 사람이 좀 더 유리하게 풀었을 그런 두 가지가 아닐까 싶고, 문법 잘하는 사람들은 다 맞았겠죠. 그럼 독서 이게 좀 짜증나는 게, 나름 지문들마다 할 일이 많았음. 이게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막 써야 되는 것도 많고 정리해야 되는 것도 많고 파악할 때 구조 파악해야 되는 것도 있고 좀 할 일이 많았는데, 막 이렇게, 근데 난이도 원탑의 한 지문 이게 없어서 별로 독서도 난이도가 낮았다고 말할만 하죠. 그리고 지문의 길이도 꽤나 짧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아마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은 쉬웠다고 할 거예요. 근데 푸는 사람은 속 터지죠? 꽤나 어려웠는데. 저도 좀 어려웠거든요. 어려웠던 거는 오히려 그 생물 지문도 어려웠지만 마지막에 좀 명확하게 딱 풀리는 느낌이 나서 괜찮았고, 중간에 있는 건가? 그 행정입법 나오는 거, 그게 좀 까다로움도 있지 않았나? 그 보기 문제가 좀 까다로웠고, 그 심지어 어휘 문제 30번 까다롭던데요? 이거는 난이도가, 물론 저만 느꼈을 수도 있는데 꽤나 독서는 남들은 쉬웠다고 했겠지만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학 연계 체감이 높았을 것으로 보임. 이게 왜냐면 비연계인 심청전도 심청가가 있어요, 수특에. 그리고 심청전은 연계가 안 돼도 보통들은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내기 때문에 또 그랬고, 또 이게 보기가 문제가 어려워도 답이 확실한 느낌이 났을 거고요. 또 보기의 쓰임, 보기의 효용성 높았음. 되게 높았죠. 보기를 통해 지문을 읽을 수도 있었고, 보기를 통해 기준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도 되게 명확했고, 그래서 보기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의고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 정도였고, 좀 어려움을 느꼈을 만한 건 문학에서 그 고전 수필이랑 그 평론이랑 같이 연계해서 나오는 거. 그건 좀 어려움을 느꼈을 만한데, 그래도 답들은 확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긴 할 건데 정말 대충만 같이 풀어볼 거고요. 자세한 해설을 하는 게 좀 다 이미 본 건데 의미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여기부터는 화법과 작문 해설부터 시작합니다. 화법과 작문 이렇게 1, 2, 3이 있잖아요. 이 중에 얘랑 시작할게요. 1번이랑 2번을
빨리 푸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1, 2, 3에서는 절대 속도 내지 말고 제발 정확도를 고려하면서 풀어라.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는 다 맞아야 하고 빨리 풀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 만든 이득을 굴려서 시험 전체에서 큰 이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전략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1번과 2번은 좀 빨리 풀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1번 왜 빨리 풀었어야 됐나? 1번은 보통 전 이렇게 찾으라고 하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봐요. 선생님들마다 다르죠, 이것도. 그런 다음에 뭘 세우라고 하냐면 우선순위를 세워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건 위치가 확실하게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그 형태, 모습이 확실하게 예상이 되거나. 이 중에 1번이랑 4번이랑 5번은 위치가 확실했어요. 확실하거나 유력했죠. 1번이랑 4번이 도입부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마무리였어요. 1번에서 기준 확실히 잡고 도입부에서 개념정의가 먼저 화제 제시 나중이 있어야 돼요. 근데 화제 제시가 바로 1문단에 나와버리죠. 지워버리고. 중간에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약간 함정처럼 있는데 그건 파악하는 순서가 잘못됐죠. 거기에 만약 집중한다면. 4번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다. 경험한기 플러스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려면 얘는 형태까지도 티가 나요. 무조건 괄호가 있어야 돼요. 1문단은 그렇게 화제 제시로 끝났다고 친다면 대답을 듣고 끝나버렸죠. 답은 4번. 즉 1번 문제 풀 때 1, 4 먼저 확인하고 4번이 답이네 이러고 넘어갔어야 돼요. 이러면 속도가 확 빨라지잖아요. 2번. 이제는 2번은 어떤 유형이 나올 거야 라고 예상하기가 되게 좀 빡센 것 같아요. 어떤 유형이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끝도 없이 줄여볼게요. 근데 얘는 보니까 여기에 최소한 어떤 형식으로 나오든 간에 내용일치였단 말이죠. 근데 얘는 내용일치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내용일치라기보단 얘가 먼저예요. 형식일치가 먼저예요. 보세요. 1번. 발표의 목적임을 밝힌다. 어디서 확인한다. 발표의 목적을 밝히는데 이게 떫은 맛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이래요. 형식을 먼저 보고 내용은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어디서? 발표 목적 밝히는 거 1문단에 가서 보고 지우면 돼요. 왜? 위치가 확실하니까 바로 보고 확인할 수 있죠. 2번. 내용이 있으면 뭐 해요? 뭐부터 찾아야 돼요? 과정부터 찾아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쓸게요. 나중에 확인. 왜? 어디에서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문단을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되잖아요. 자세히 읽어야 되는 건 나중에 확인한다. 3번. 형식이 왜 중요하다고 했는지 보세요. 시각 자료를 보여줘야지. 그럼 싹 다 뭘 뒤져야 돼요? 괄호를 싹 다 뒤지는 거예요. 그 중에 시각 자료 체크해놓고 그거랑 내용이 맞는지를 나중에 보는 거죠. 근데 어이없게 시각 자료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뭐죠? 감의 단면이죠. 얘 보고 얘 보고 얘 보고 얘 보고 계속 확인하세요. 계속 확인해도 아무리 봐도 얘는 감의 단면이고 얘는 이상한 분석한 시각자료라고 말하네. 답은 3번. 이렇게 빠르게 풀어줬어야 그 다음에 이득이 굴러가는 거였죠. 그럼 3번. 3번은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 나름의 풀이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풀이법은 긍정 부정으로 먼저 유형화를 하세요. 그 다음에 학생 각각의 내용들을 보통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나눈 내용을 각각의 내용 유형화해서 나름의 메모를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밑에 가서 확인하면 되게 어이없는 선택지들 투성이일 거예요. 1번 긍정 부정 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2번도 긍정, 3번도 긍정. 얘 포인트는 부정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의 아쉬움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엔 긍정 부정에서 부정의 느낌 나는 것들이 나오면 다 지워질 거거든요. 1번 지워지고 3번 지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형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번 학생 일에서 쭉 나오는 내용 새롭게 알게 된 것. 그냥 맘대로 유형해도 돼요. 줄이기만 하면 돼. 메모하기만 하면 돼요. 녹차의 떫은 맛이 얘는 추론적으로 이해하는 게 다르죠. 앞에랑 뒤에 내용이 다르죠. 그러면 두 덩어리인 거예요. 얘랑 얘. 그 내용을 그대로 선택지에서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었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2. 관심이 생겼어. 관심이 없었는데 되게 긍정이네. 떫은 맛이 나는 건 먹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 생각에 변화가 있네요. 몸에 좋다니 앞으로 적당히 먹어봐야겠어. 얘는
뭔가 실천을 다짐하고 있죠. 학생 3. 감의 검은 점이 단맛을 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었구나. 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나서 지식이 변화했단 말이죠. 감이 익어가면서 그 성분의 성질이 변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어. 그냥 긍정 말하고 끝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 궁금해하는 건 없었고요. 그죠? 추론한 건 학생 1밖에 없었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그냥 이 내용 보고 바로 위에 가서 풀어라 라고 말하거나 심지어는 얘부터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생각은 조금 다르고요. 이 문제는 풀 땐 요렇게 먼저 보기를 짧게 바꾼 후에 밑으로 내려가서 보는 게 좋지 않았나. 거기에 내용을 하나하나 집중하지 말고 이 말은 뭐라고 제목 지을 수 있을까, 뭐라고 라벨을 붙일 수 있을까 정도만 고민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좋아요. 긍정 부정에서 아예 갈리는 그런 문제들은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보통 요 뒤에 거가 조금 더 문제 풀 때 기능하는 것 같아요. 1, 2, 3은 요 정도 넘어가 볼게요. 4번에서 7번. 저는 4번을 보면서 이 지문은 2명이서 말하기구나. 의사소통 참여자가 둘이에요. 그럼 얘는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각각의 캐릭터를 파악해서 선택지를 의심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진행자는 MC잖아요. 봐봐요. 진행자는 지도사의 답변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이건 의심 대상이죠. 아예 MC가 왜? 그 다음에 2번. 지도사는 진행자가 잘못 이해한 질문의 내용을 바로잡아주고 있다. 지도사는 진행자가 잘못 이해하고 질문한 내용을 바로잡아주고 있다. 진행자가 자기가 어떤 설명을 듣고 이해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게 아니죠 라고 말하는 내용인데 전 얘까지 의심했어요. 두 가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답이 나왔어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었으니까. 캐릭터 파악을 할 때 보면 결론적으로 어떤 캐릭터 파악이 되냐면 얘는 진행자는 의견을 덧붙이는 사람은 잘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걸 자기가 이해하고자 내용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 같은 사람들을 대변해서 나온 사람의 느낌인 거죠. 근데 봤더니 캐릭터에 벗어나는 대사를 한 번 칠 거라면 그걸 근거 삼아서 1번이랑 2번 중에 하나를 지우는 거예요. 지운 다음에 아무리 봐도 진행자는 의심이 아니라 이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질문하지도 않죠.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거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도 됐는데 저는 이렇게 풀었다는 거고요. 답을 2번으로 찾을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겠네요. 그 다음 옛날부터 많이 나오던 유형의 좀 변형인데 저는 기억과 니은과 디귿 자료가 나오면 얘도 간단하게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메모하라고 말할게요. 얘는 보통 뭐 글을 다 읽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선택지를 읽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일 비추인 건 선택지 읽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 왜? 선택지를 읽으면 그런가 하면서 선택지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그럼 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준 내용을 위에 가서 찾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적절한 게 아니고 얘가 어떤 자료이며 어떤 상황에 쓰일 수 있으며 뭘 의도했을까 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메모하는 거죠. 전 기억에 뭐라고 메모했냐면 그냥 순명사 명상하는 장면, 얘는 구체적 모습 제시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요. 요게 다고 그 다음 변화 단 밑에 단구적 표시에 있긴 하니까 A 직업군 B 직업군은 다 주의군에 해당했었음. 그러다가 변화를 겪었음. 그 다음에 얘는 전국적 현황 같은 느낌인가? 이런 다음에 이제 기준을 나름 잡고 선택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본문과의 일치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얘와의 관련성 정도만 물어보기 때문에 본문을 먼저 읽은 사람들 5번 풀 땐 좀 손해였어요. 뭐 결과적으로 볼 때 다 위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다 지운 다음에 다시 고민했어요. 그 중에 중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좀 빗나간 거 하나가 딱 있거든요. 다 얘는 간접 체험 그리고 영상과 소리 해서 동영상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두 가지라 먼저 확실하게 지우고 이제 얘네끼리인데 얘는 변화를 통해 효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얘를 이제 본문 가서 확인은 했죠.
왜?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장소가 이 중에 한 군데면 답이 5번이거든요. 그랬더니 전국에 있으니까 아무데나 가래요. 얘도 지워지면서 역시 중심 내용이 아닌 4번이 좀 더 의심스러웠는데 답이었군 하면서 답이 4번이 되는 그런 풀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6번 찾으세요. 어디서만. 가와 나를 고려할 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나 일치로 먼저 찾으세요. 그런 다음에 진짜 뭐 선택지가 2개 남아요. 그럴 때 가에서 말한 적이 없다 하는 내용으로 찾아지는 건데 거의 95% 이상, 98% 이상 나만 찾고 끝나면 됩니다. 답은 다른 사람들의 내용이 전혀 없다. 답은 4번. 이렇게 됐어요. 저 처음에 누리집을 의심했거든요. 옛날엔 누리집이 홈페이지라는 얘기인데 www. 이란 형태로 보통 나와요. 그래서 그 형태를 가지고 와서 찾으려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5번을 찍을까 했는데 중간에 누리집이라는 말이 한번 딱 보여요. 그래서 틀릴 뻔했는데 맞은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조건에 따른 글쓰기라고 합니다. 아무리 변형해도 푸는 법은 똑같아요. 조건이 2개가 있거든요. 그 2가지를 잘 찾았어야 돼요. 첫 번째, 참여하기 전과 후의 마음 상태 모두 표현.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 언제나 조건에 따른 글쓰기 문제를 풀 때 아닌 거 지우라고 말해요. 그리고 조건이 2개 있으면 2가지를 다 머릿속에 놓고 풀지 말고 1가지 가지고 지우세요. 저는 1단계로 이렇게 풀어요. 괜찮, 지우고, 지워라. 왜?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헷갈리게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이 아니라 그냥 그래야겠다. 이러고 끝나잖아요. 4번과 5번은 이제 전과 후 2가지를 체크해야 돼요. 얘는 이제 나는 후, 끝. 그 다음에 얘는 속상해하던 나, 전, 마음이 풀리고 후, 마지막에 있는 건 확인했으니까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 다음 반영되지 않은 거. 얘 좀 짜증나는 게 저는 거꾸로 이렇게 푸는 편인데 다 지워져요. 그러다가 마지막엔 이런 납득이 되게 되죠. 인포그래픽을 중요하죠. 글과 vs 하기 때문에 길이가 모자라요. 뭘 하기에. 유형을 나눠주기엔 길이가 모자라기도 하다 라는 걸 알게 되면 답이 2번이 되기도 하는데 뭐 어떻게 풀었어도 상관없었죠. 그 다음 요건 요즘 많이 나오죠.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봐야 돼요.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나왔던 지금까지의 유형보다 조금 더 되게 대략적으로 풀리긴 했어요. 되게 다르거든요. 여기에 없고 여기에 있는 거를 딱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하세요. 왜?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답 기준 삼아서 답 찾으면 돼요. 효용이란 말이 어렵긴 했어요.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죠. 10번 이거. 전 이걸 신유형이라고 본 거죠. 나름 낚시가 있습니다. 연구 논문. 여기서 아예 특히 교지에 글에서 인용한 논문을 찾아보니 이렇게 아예 관련성을 아예 준단 말이죠. 그러다 실제로 논문 여기 나와요. 그럼 답이 2번 이렇게 찍을 텐데 문제 상황의 내용이 아니어서 2번이 지워져요. 얘는 함정이었던 거죠. 답은 윗글과의 일치로 먼저 지우는 거예요. 윗글과의 일치를 지우면 사실 2번도 지워지긴 해요. 근데 너무 논문이 세서 남겨놓는 느낌인 거죠. 얘가 지워져요. 그런 다음에 얘네 둘 중에 하나 찾는 건데 함정인 거 찾고 언급한 적은 있어. 이게 되게 다르거든요. 봐봐요. 얘는 언급이라고 했고 인용됐다고 했고 진술된, 언급된 즉 앞에는 말한 적만 있으면 되는 거라 별로 기준이 되지 않고 뒤에 기준으로 먼저 보세요. 그럼 뒤에 내용이 다 없어요. 그래. 그런 다음에 얘가 문제 상황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해결하자. 뭐 이런 방식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건 문제 상황 기존에 있던 문제 그리고 해결하자라고 제시하는 건 무언가 새로운 내가 제시하는 내용 이런 게 되는 거라 지워지죠. 답은 1번이 되는 요 정도였죠. 이렇게 다시 푸니까 이렇게 그냥 쉽게 말이 진행되지만 사실 중간에 찾는 과정에서 꽤나 어려웠죠. 얘도 어렵고 제가 볼 땐 얘도 어렵고 뭐 그랬던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얘도 어려웠어요. 찾기가 빡세갖고 시간을 좀 뺏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법 진짜 만약에 여기 나오는 반모음화가 작년 정도부터 수특에 포함되어서 너무 좀 낯설고 좀 새롭다. 만약에 뭐 계속 공부를 했다 친다면 그래도 얘가 아닌 건 알잖아요. 그죠? 얘가 아닌 건 알죠? 그리고 반모음 J라고 하니까 그 발음이 예상이 안 돼요. 그래서 반모음 E인 걸 모르는데 이 J가 얘랑 얘 중에 뭐에 더 관련이 있을까만 가지고 풀어도 답은 4번이었어요.
띠어가 되는 거. 아, 얘를 모를 수 있군요. 1번을 고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반모음 첨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모음 탈락. 둘 다 모음 탈락이 되죠. 이 자세한 개념 설명은 또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다만 요 두 가지만 먼저 해볼게요. 반모음화랑 반모음 첨가를 알려면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중모음이란 무엇인가? 이중모음은 모음이 이중으로 있는 건가? 그렇지 않고 이중모음은 요 식이 있어요.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라는 식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중모음의 또 다른 친구로는 단모음이라는 게 있고요. 얘는 모음이란 카테고리를 이룹니다. 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끝나죠. 봐봐요. 왠지 단모음이 더 작고 약한 것 같고 이중모음이 더 세고 무언가 복잡한 내용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 가지 기준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세상에 모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발음이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하냐 아니면 발음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좀 꼴값 떠는 모음이냐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엄청난 전제 조건이 모든 모음은 1모음은 1음절을 이룬다. 즉 아무리 발음을 단일하게 하든 꼴값 달면 이중으로 하든 간에 둘 다 1음절짜리인 거예요. 아가 있고 야가 있다고 해볼게요. 아는 아니까 1음절이다.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2 플러스 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러면 망하죠. 왜? 둘 다 단모음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발음이 이중이야? 그럼 얘는 2음절이어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단모음이 아닌 거예요. 그 중에 얘가 단모음이 아니게 되고 얘가 반모음 2가 되어서 반모음이라는 건 모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얘는 0음절짜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반모음 하는 줄어들어 이중모음이 되는 느낌이 나요. 근데 왜 반모음 하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2 더하기 아에서 야가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쪽이랑 이쪽에 식을 맞춰가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얘를 반모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없다고 쳐요. 2 더하기 아는 2 더하기 아다. 아는 똑같으니까 지워질게요. 그럼 얘가 2가 요게 돼야 돼요. 아, 줄어드는 느낌이 나면 반모음 하라고 말하자. 근데 뒤어가 됐다고 쳐봐요. 뒤 똑같으니까 지우고 어가 여 됐대요. 여는 2 더하기 어인데 반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줄어드는 느낌이 아니라 얘가 얘 되려면 하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반모음 첨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모음은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이다 라는 걸 기준 잡아서 또 단모음이든 이중모음이든 무조건 1음절로 결론이 나야 한다 라는 또 원칙까지 생각하면서 해보면 아마 1번과 4번의 차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모든 국어의 반모음은 딱 두 종류다. 이가 있고 오우가 있다. 반모음은 이중모음이 발음될 때 앞에 발음되는 그 짧은 순간에 그 입모양만 겨우 가지고 있는 그 모음의 소리, 그걸 반모음이라고 말하는데 얘는 채 1음절을 이루지 않는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 개념을 미리 알고 있었어야 문제 푸는 데는 되게 편안했겠지만 뭐 요 정도였고, 그 다음에 얘는 본문 내용일치예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풀었으면 좀 더 빨랐겠지만 그냥 본문 내용일치로 풀면 됐어요. 만약에 지식이 있고 이 글을 확인하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접두사도 표제어가 될 수 있나? 위에 가서 확인하고 지우고, 격조사는 나만 비를 맞았다 를 밖에 없으니까 를 지우고, 또 3번 저도 학교 앞에서 삽니다 에 동사의 뜻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뜻풀이는 표제어는 언제나 기본형이니까 미리 알았어도 됐고 위에서 찾았어도 됐고 살다 지우고, 그 다음에 앞집 띄었으면 안 된다. 왜? 합성어니까 띄었으면 안 되지 생각해서 표제어 앞집은 가능하군 지워지고, 이 중간에 이건 왜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면 위에 가서 또 확인하고 와도 좋고, 물론 그냥 위에를 다 읽었으면 그냥 바로 푸는 거예요. 답은 5번. 4번이랑 5번 중에 뭐가 맞는 거지 싶겠지만 이 붙임표는 하나만 쓴다 라는 딱 중요한 규정이 위에 있었죠. 그 내용 가지고 답을 5번으로 찍는 거였어요. 요 정도? 너무 어려운데요? 안 나오는 것 같던데 여기에. 봐봐요. 소리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 경우는 두 가지예요. 생산적이지 않은 접사가 붙었을 때,
이거 이해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 다음에 본뜻과 멀어졌을 때. 뭐가 있을까요? 먹이가 있고 놀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얘는 왜 먹이라고 안 쓸까요? 그건 얘가 먹과 이의 결합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소리대로 안 쓰는 거예요. 즉 소리보다 눈으로 보이는 형태가 우선하는 건 그렇게 했을 때 읽는 사람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놀이, 얘도 먹는 것, 노는 것, 놀과 이의 결합이야 라는 걸 보여줬을 때 의미 추론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소리대로 안 쓰고 그대로 쓴다면 소리대로 안 쓴다면 이렇게 쓰겠죠. 쓸어지다. 어떻게 쓰러지셨대 했는데 쓸어지다 이렇게 쓰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쓰는 의미를 가지고 추론하게 됐을 때 망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소리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본뜻과 멀어진 경우에 뭐 또 다른 예시죠. 근데 생산적이지 않은 접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걸 미리 알고 있었으면 되게 좀 쉬웠는데 왜 이런가? 마중. 얘는 맞이하다의 그 맛에다가 옛날에 쓰이던 전미사인 웅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파생어예요, 일종의. 근데 사람들에게 맛 아무리 뜻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웅이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웅이 뭔데? 이런 순간 의미가 없는 거라서 그냥 소리대로 마중이라고 쓰는 거예요. 원래 막는 것의 의미로 막에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애가 뭐뭐 하는 것의 의미를 가진 전미사, 그런 걸 더해주는 전미사인데 아무도 애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요런 거. 혹은 무덤, 주검은 글에 나오죠. 무덤이랑 주검이 있는데 이 무덤과 주검은 엄이라는 명사 만드는 또 전미사가 결합된 거죠. 묻은 것, 죽은 것 해서 얘는 주검은 시체를 말하고 무덤은 무덤을 말하죠. 근데 엄을 말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무덤, 주검이라고 쓰는 거예요. 뭐 이런 건데 두 가지 본뜻과 멀어진 걸 찾아라.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찾죠. 생산적이지 않은 접사의 대표적인 예시를 지워야겠다. 그래서 저는 자주를 지웠죠. 잣 플러스 우인데 그 우가 생산적이지 않아서 자주로 쓰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얘를 지우고 그나마 얘 중에 고민하다가 조차도 뜻이랑 멀어졌구나 해가지고 4번을 찍은 건데 이거 뭐 본문에도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어떻게 풀었어야 됐나 학생 입장에서 저는 추천하는 거죠. 한글 맞춤법의 주요 규정에 대한 해설을 좀 읽어보고 그거에 대한 공부할 수 있는 자료 가지고 공부를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라는 걸 추천하고 싶네요. 저도 올리겠다고요. 그거 가지고 조금 더 공부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답은 4번이 되죠. 왜? 이 두 가지 체계 중에 얘를 지우고 그런가만 한 번 더 확인해서 얘를 골라주는 거였으니까. 이 중에 이 노름 있잖아요. 노름. 얘는 꽤나 생산적인 접사를 쓴 거거든요. 놀 플러스 음이라는 건 많이 쓰잖아요. 명사 만드는 걸로. 근데 노는 것의 의미보다는 도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놀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놀음이라고 하지 않고 노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뜻과 멀어진 경우는 이런 식이다. 그래서 조차는 따르는 건데 내가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골라주고 그냥 쉽게 푼다면 이랬죠. 그 다음에 잦았다, 잦게 읽었다. 뜻이 유지되네. 얘 지워주고 참으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골라주고 그 다음에 어디에 붙어있는 게 아니니까 또 골라주고 이래서 이렇게 풀었어도 뭐 괜찮았어요. 좀 더 아는 게 많을수록 더 어려운 거였나? 그렇게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랬고 14번 문장 성분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문장 내 역할만 판단하면 돼요. 근데 품사가 어떤 식으로 문장 성분으로 실현되나? 얘는 약간 조금 들어있는 건 수특이랑 수완에 많이 나오던데 품사의 통용이라고 해서 같은 형태지만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약간 언급이 되어 있는 거긴 한데 볼게요. 빵은 빵 플러스 은 동생이 간식으로 제일 좋아한다. 동생이 간식으로 뭐를 제일 좋아할까요? 빵을 좋아한다. 이게 목적어겠네요. 언제나 어떤 성분일까 볼 때는 그냥 격조사 넣어보면 돼요. 근데 얘는 은이 붙었고 은은 보조사일 뿐이죠. 그래서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다. 이러면서 하나씩 지우는 거예요.
2번 부사가. 아주는 그 자체로 무언가 조사가 결합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덩그러니 쓰였으며 그 자체로 부사의 기능 수행하는 것 같죠? 부사 맞다. 관형사를 수식하는 아주 옛 오케이 부사어로 쓰였다. 부사는 부사어로 쓰이려고 태어난 아이예요. 답은 2번. 3번 명사가 조사와 결합 없이 주어로 쓰였다. 조사와 결합 없는 건 팩트인데 주어가 아닌가 보죠?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이가가 붙은 말. 그건 우린 보어라고 하지 주어라고 하지 않죠. 4번 명사는 어미랑 결합하지 않습니다. 명사는 아마 조사랑 결합하겠죠? 장미였다. 장미이었다. 기본형으로 고치면 장미이다. 이 이다라는 건 우리가 따로 조사로서의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 어미가 결합한 게 아니라 조사와 결합했다. 지워주시고. 5번 수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였다. 수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단독으로는. 왜?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수사가 아니라 기능을 보세요. 수식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더라도 이 기능을 가진 그 말의 기능, 말이를 꾸미고 있는 그 숫자의 의미를 가졌을 뿐인 그 기능을 수행하는 말은 수를 괄호치고 관형사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사라고 볼 수 없고 수관형사라고 볼 것이다. 품사의 통용에서는 수사냐 수관형사냐 하는 걸 많이 물어보게 되거든요. 이건 EBS에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보는 걸 추천할게요. 지워지고 답을 2번으로 하면 딱 맞겠네요. 아 빡세요. 다 분석하면 거의 몇 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해보면 되죠. 말싸미, 홀바이 그 형태가 동일하군. 이게 원래는 이렇게 말하죠. 현대어풀이랑 1대1 대응해서 풀어라. 요즘 문제 다 그렇게 풀렸으니까. 근데 얘는 조금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 풀려요. 볼게요. 말싸움이 여기 그냥 주격조사가 쓰였군 하는 정도만 알지 형태를 분석하려면 혼자 끊어 적어야 돼요. 말싸움 플러스 2. 첫 번째 예에 쓰인 형태는 이응을 포함한 이라고 봐야 되고요. 예. 하는 바가 있어도 얘가 힌트긴 하죠. 바 플러스 뭐로 끊어라. 그러면 바 플러스 2 얘만 남았으니까 얘랑 얘는 형태가 동일하지 않고 다르죠. 왜 2가 뭐고 그냥 모음이는 뭐지? 영상 보고 오세요. 조사편도 올려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세구의 조사는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거예요. 2번 하다 기본 어휘도 올려놓긴 했는데 많다. 어떻게 알죠? 한이라 많다 1대1 대응으로 알 수 있죠. 즉 형용사다. 동사 하다 동사라고 했죠. 형용사 동사 다르죠. 지워지고. 그 다음 방점이라는 건 강약을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건데 얘는 높낮이 즉 성조를 표현하는 거였고 3번은 바로 보고 지워져요. 그 다음 얘는 사동 피동에 대해서 그냥 해석해봐서 알 수 있냐. 피동이 아니라 사동이어서 지워진다 하는 거고 요 쌍이응은 사동을 나타내는 그 표현들에 많이 나오는 표기였는데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었고 그냥 해석 가지고 하면 됐었죠. 그 다음에 얘 사용하다를 지는 쓰다. 사용하다의 의미가 어디 있는데요? 쓰는데 쓰다가 사용하단가 보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얘는 플러스 플러스 에 여가지고 숨에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쓰다가 쓰였군. 혼자 맞는 말이 되면서 답이 5번이 되는 뭐 그런 과정까지 가는 거였죠. 내신 때 했던 내용이 좀 기억이 나야 편했을 거고 1대1 대응하는 아래 그 질서 안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에 대한 답도 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되지 않았을까. 3번 정도만 지식을 묻는 내용이었고 나머지는 읽으면서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였네요. 요 정도? 비문학 가려면 좀 어렵겠죠. 간단하게 해보는 거라 원테이크라서 여러분 좀 말이 꼬이거나 좀 해석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이 비문학을 다 해설하면 진짜 오래 걸리니까 포인트만 좀 잡아볼게요. 얘는 수능에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두 지문의 형태. 가랑 나 6월에도 나왔고 그다음 예비 시행 그 문제에도 나왔던 그 유형이죠. 나올 거예요. 가랑 나로. 그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유형이 바뀌어서 어려워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땡큐다. 이 유형은 이제 땡큐예요. 왜? 지문의 길이가 줄어요. 무슨 소리냐 두 지문이나 더 길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많은 학생들이 지문의 기회가 길어지면 그 긴 걸 한 번에 생각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되게 긴 상태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원래부터 비문학 수업할 때도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개의 글로 만들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얘는 직접 나눠줬어요. 학생들이 선뜻 못하는 그 과정을 이미 해준 거죠. 그래서 좀 땡큐던데요. 가 읽고 순서 정해요. 저 같으면 20번은 맨 나중, 이 나중인데 좀 형식적인 거긴 해요. 그냥 풀어도 풀 수 있는데 나중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얘 풀고 끝. 먼저 볼 문제는 없고요. 가 읽고 풀어야지. 끝이에요. 얘는 먼저 보면 좋지 않나요? 먼저 안 봐도 어차피 표시된 게 얘밖에 없어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읽고 푸는데 얘 푸는 거죠. 얘가 다예요. 나 읽고 푸는 건 얘가 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맨 나중에 얘를 풀든가 아니면 그때 풀든가, 가나를 다 읽은 상태에서 얘 풀고 얘 풀면서 어휘 문제 풀고 마무리하면 되죠. 물론 어휘 문제는 취향에 따라 먼저 풀어도 되고요. 이 지문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나? 누가 뭐래도 취향이라고 해도 아무리 해도 저는 강조할 것 같아요. 정리하는 거. 그리고 꽤나 이 가 지문이나 나 지문도 이게 많이 승리했을 것 같아요. 구조 독해 있잖아요. 거시 독해라고도 하는, 그거 많이 배운 친구들은 요 지문 세트 읽으면서 와, 구조 독해 배웠던 게 무언가 쓸모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가는 계속 문제와 해결 뭐 이런 식이었고, 얘도 문제와 해결 구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20번에서 그걸 물으니까 아마 구조 독해, 거시 독해 이런 거 많이 수업했던 선생님들은 엄청 강조해서 한 번 더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걸 같이 하되 중요한 건 분명히 각각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정리를 엄청 그냥 생각하지 않고 바로 정리 시작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모방론부터 정리하고 낭만주의 정리하고 각각의 키워드를 정리해서 그 키워드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 싶네요. 예를 들어 뭐 모방론은 무조건 모방만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낭만주의는 뭐가 중요해요? 왜곡도 인정하다. 그래서 키워드를 쭉 있잖아요. 왜곡도 인정하면서 얘는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한다. 그냥 표시하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키워드들만 모아서. 그 다음에 콜링우드가 했던 이 표현론은 무조건 뭐만? 그냥 감정, 무형의 것도 예술이 된다 하는 표현론 정리해서 문제 풀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게 좀 빡센 게, 여기 가면 갑자기 뭐야, 뒤샹이 누구야 뭐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여기서 여기 가도 텐이 누구야 오기 때문에 이 정리할 때 포인트는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정리만 하면 끝나니까 이름과 사조라고 하죠. 이름과 그 흐름, 어떤 주의인가, 그 내용들을 이름이랑 짝지어서 다 정리해서 문제 푸는 게 중요했어요. 쭉쭉쭉 정리해서 문제 풀면 어렵지 않았다. 정리한 다음에 무조건 이거에 대해 물을 때는 그 정리한 내용 돌아가서 오케이, 기준은 무조건 이거야, 선택지의 내용이 아무리 길더라도 기준 적어서 문제 풀어야 돼 생각하고 들어가서 판단하고, 뭐 요정도였죠. 디테일하게 문제별로 본다면 20번이 나중에 진짜 어려웠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문제와 해결이라는 거 알았으면 조금 더 쉬웠죠. 사례가 없어요. 5번이 꽤나 매력적인 오답처럼 보이는데 사례가 없습니다. 그 다음 21번 좀 허무하고 어이없는 문제죠. 적절한 거 물었고 형식론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확인해도 여기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이게 단데 여기에는 딱 요 내용이 그대로 선택지로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거의 한 문장, 긴 한 문장이니까. 키워드 뽑아볼까요? 의미 있는 형식, 그리고 비평가, 미적 정서 유발,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기준을 잡으세요. 그러면 그걸 말하는 내용을 찾는다. 답이 1번밖에 없어요. 좀 허무하고 어이없는 문제였죠. 다시 의미 있는 형식, 비평가, 미적 정서 유발, 그 세 가지를 생각하고 21번 푸는 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엔 나름 문제를 내려고 노력한 것까지 보이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이유까지 만들어주죠. 어떤 성질은 뭡니까? 의미 있는 형식이란 말로 바뀔 수도 있었고요. 답은 1번. 이 정도? 물론 나머지 가지고 다른 거에다 이름 붙이면서 확인해도 돼요. 그럼 가장 정확해요. 근데 여러 번 확인해도 이 어떤 성질이라는 게 출제 요소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 1번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2번 기준 잡아서 하다 보면 1번부터는 좀 물음표가 생겨요. 이래도 되나? 왜 부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 자체여도 되는지,
봤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아니었고 모방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다. 답이 1번이 됐고 요 1번이 확신이 생기기 위해서는 2번, 3번, 4번, 5번 각각의 키워드와 핵심을 잡고 기준을 잡은 다음에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없나를 보는 과정이 필요했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디키는 위에 나와 있는 내용만 딱 정리하면 이래요. 예술계라는 곳에서의 인정을 받으면 어떤 것이든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 이거였는데 여기는 갑자기 새로운 내용이 나와요. 처음엔 물음표였겠지만 나머지를 싹 다 지울 수 있죠. 왜? 그 키워드랑 딱딱딱 맞는 내용들만 나와 있으니까. 2번만 안 맞는 내용이었다? 답은 2번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24번 보기를 보고 A 읽고 B 읽었으면 허접이에요. 왜? 정리 잘한 친구들은 여기에 있는 기억과 그 다음에 니은 그리고 여기엔 뭐가 있어요? 형식주의인가? 형식주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을 거거든요. 맥락주의, 형식주의, 인상주의 각각의 기준 잡고 가보면 기억은 외부적인 거 그리고 심지어 외부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상황 외에 작가의 심리적 상태와 이념 외부, 심리, 이념 이런 정리가 필요했고요. 니은은 비평과 마음대로 내용이 길다고 해서 그 긴 내용을 다 알고 내용일지처럼 막 과학 지문처럼 기술 지문처럼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키워드 그리고 기준 정하기 기준 정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1차 판단을 하고 1차 판단하고 남은 선택지들을 이제 상세한 내용으로 치워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읽어줘야 돼요. 얘 아직 안 한 거 알아요. 얘 해볼게요. 얘가 기억이에요. 기억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외부. 사건을 언급하고 역사적 정보 지워지고 사회에 미치는 외부 지워지고요. 사회에 미치는 것까지 2번에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었어요. 왜? 외부에서 영향받은 거랑 내가 이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는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그 방향성까지 가서 확인해보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비평가 마음대로 해야 돼요. 보다 보니까 작가 비평가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확실해지는 문제였던 거죠. A, B의 내용이 안 중요했다고요. A, B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중요하더라도 나중에 보는 거였지 걔를 먼저 보는 게 아니었다는 내용이죠. 얘 했군요. 얘는 골랐고 답이 3번이 됐고 얘는 동음이의요. 좀 이렇게 창의력 있게 나오죠. 이제 답이 3번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었네요. 그 다음 얘 꽤 어려웠는데 저는 많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본 적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는 얘부터 보는 걸 추천합니다. 얘부터 보고 쭉 기준 잡아서 가는 건데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꽤나 예상할 수 있어요. 뭐 간단하게라도 해볼게요. 1번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 뭔지 모르지만 여러 개의 법령이 나오나 보죠. 각각의 재정 주체 체크. 2번 모두 개별적 상황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행정입법은 지역적인 것인가? 물론 빡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일치하는 거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4개가 틀리고 1개가 맞아요. 그러면 대충 해도 돼요.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을 땐 엄청 빡세게 해야 될 겁니다. 이따가 그 생물 지문에서 힘을 발휘하겠죠. 3번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에 위임에 근거한다. 행정입법이 뭔지 모르지만 이것들은 무조건 국회에 위임 필요? 4번 모두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어 있다. 포괄적 위임 금지의 예외는 없나? 5번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규제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행정입법이라는 게 주요 화제인 것 같은데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면 가능? 요 정도예요. 읽다 보면 이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읽다 보면 두 가지가 엄청나게 궁금해지면서 26번의 답이 5번 같거든요? 왜? 여기의 내용에도 그렇고 쭉 읽다 보면 계속 행정부가 조금 더 발빠르고 현장의 문제에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런 필요에 의해 자꾸 행정입법이라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게 되죠. 근데 5번을 답으로 확신할 수는 없어요.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거? 재정주체는 바로 지워져요. 왜? 여기에 주체가 되게 다르게 나오거든요.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뭐냐면 위임은 무조건이냐 위임을 안 받아도 되는 예외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 포괄적 위임
가능한 사례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 두 가지를 지우고 답을 5번으로 찍을 수 있어요. 먼저 26번을 분석한 사람만 이런 단계를 공유할 수 있죠. 뭔 얘긴지 계속 읽어보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지문을 볼 때는 위임명령 1번, 행정규칙 2번, 그 다음 조례 3번 해서 푸는 거였지만 지역은 조례에 해당하는 내용만 있었고 쭉 보다 보면 봐봐요. 포괄적 이임을 받을 수 있지만 얘 때문에 하나 지워지고요. 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얘 보고 또 하나 지워지는 거예요. 뭐가? 얘랑 얘가. 그러면 5번이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뀌면서 답이 5번이 되는 그런 문제풀이가 가능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물어보면 여기 가서 찾아서 문제 풀면 돼요. 기억의 이유 적절한 것, 언제나 적절한 걸 요런 식으로 물으면 근거를 내가 먼저 만들고 오세요. 가서 그냥 막연한 나의 답을 만들기. 막연하더라도 내 답이 뭔지 뭐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답을 근거를 잡았어요. 근본 없는 거 찾기. 위로부터 무언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위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안 된다. 답은 1번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막연한 답과 일치하는 게 1번밖에 없거든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읽으면. 그런가 하면서 확인할 것만 늘어나죠. 기준을 잡으세요. 머릿속으로. 28번 행정규칙. 행정규칙을 잘 정리했다면 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거. 그 일반적인 건 이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 그래서 일반적인 건 국민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절차 같은 건 필요 없죠. 근데 특수한 게 있어요. 그건 아까 5번이 답이었던 것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첨단 같은 거. 훨씬 더 행정부가 더 대응하기 쉬운 거. 근데 이런 거는 뭐만 주체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맘대로 절차도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한다면 문제 푸는 거예요. 답은 4번이랑 5번이 부딪히죠? 답이 5번이 되는 뭐 그런 문제였던 거죠. 이 정확히 기억 안 나지? 5번 맞네요. 이 정도? 29번이 어려워요. 근데 29번에서 딱 하나의 습관만 잡고 가면 좋은 건 뭐냐면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겠군. 이걸 위에서 못 읽었어요. 만약에 못 읽었으면 그냥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광고물의 의미, 광고물 각각에서 말하는 그 말, 용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 기준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고요. 저 같으면 먼저 조례를 찾았겠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어구의 의미 똑같아야 한다. 말의 의미는 똑같이 가는 거구나. 1번은 지울 수 있지만 2번은 확실히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번과 5번 확실히 지워졌겠죠? 답이 4번인가 2번인가 하는 순간에 그 광고물이라는 건 어구의 의미이구나 확실하게 기준 잡아서 그동안 안 물어봤던 영역에서 물어볼 테니까 그 어구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답이 4번이 되는 순간이죠. 요 정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얘는 법률이고요. 얘는 그에 따른 시행령이라서 얘가 바로 위임명령이죠. 얘가 조례입니다. 얘는 거꾸로예요. 해설을 안 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거꾸로예요. 그 다음에 16조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제3조부터 받았겠죠. 얘는 갑자기 다른 얘기잖아요. 실명제에 대한 얘기니까 관련이 없을 수 있잖아요.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은 애매했지만 제3조가 아닐까 하면서 지워지고 4번은 확실하게 맞네요. 왜? 근거가 하나, 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려고 했구나. 어떤 국어 강사님이 이런 말 많이 해요. 평가원의 지문에는 공백, 여백인가? 공백은 있지만 잉여는 없다. 이건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내용이 될 텐데 설명 안 해주는 내용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말한 거 중에 문제 안 내는 건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문제에 낸 적 없으니까 여기에 딱 출제 요소로 기능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제 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렵던데요? 헤아리랑 이게 그 중에 제일 맞아서 골랐는데 왠지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요. 전 제 기준 제일 어려웠던 문제. 어쨌든 간에 3번이었다. 이 정도고 비문학 마지막. 얘부터 볼까 좀 고민했어요. 근데 이 제 채널에 있는 다른 비문학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얘부터 보자고 했었죠. 전체 내용이 일치 적절하지 않은 거면 그냥 드립다 후벼 팔아. 해볼까요? 1번 고농도 에탄올은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의 방역 효과가 있다. 지문을 아예 몰라요. 근데 일단 고농도 에탄올 키워드인 것 같고 지질 피막이 뭔지 모르지만 있는이니까 바꿔치기 하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없는 바이러스일 거고 방역 효과가 있는 걸 또 없다고 바꾸겠죠.
그러면 얘만 바꾸면 얘도 바꿔지는 거니까 있냐 없냐가 기준이에요. 지질피막이라는 건 있는 거에 효과가 있을까 없는 거에 효과가 있을까 집중해야 한다. 비슷한 내용 나오면 무조건 와서 돌아와서 무언가 해야 한다. 요 정도? 하이포염소산 소듐 읽기도 어렵네 한 다음에 요거는 내부냐 표면이냐 뭐가 단백질이 지문 읽어서 알죠? 이 내용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걸 먼저 할 수 있었다고요. 3번 포자 vs 바이러스 저항성 배틀. 제가 했던 과정을 거의 그냥 기억해서 일부러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실전에서 이렇게 해라 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니까. 4번 알킬 화재가 뭔지 제가 의티합니까? 하지만 병원체 내 헥산의 염기에 알킬 작용기를 결합시켜 유전자의 발현을 방해한다. 방해의 기본 원리.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어서. 5번 산화제가 다양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은 산화제가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얘의 작용 원리인데 저는 옛날에 기출지문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을 본 적이 있어서 요거 공통적인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 그냥 이렇게 나온다기보단 요거에 이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은 무엇인가? 이건 정확히 어떤 기출지문이냐면 반추위 미생물의 모식이 나오는 거기에서 뭐였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뭐 미생물이었나? 대사산물이었나? 거기서 아세트산이라고 써야 되는 그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기출은 돌고 돌아 이렇게 행동 영역을 저에게 가져다 줍니다.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거 가지고 찾으면서 읽었어요. 35번 때문에 읽는다면 어디에 집중해서 해야 됐나? 대략적으로만 볼게요. 얘는 집중하지 않고 저 같으면 이렇게 표시해 놓을 것 같아요. 세균, 진균, 바이러스 비교하는 내용이 있다. 다만 비교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무조건 진균의 포자와 바이러스 여기 진균이 있죠. 진균 vs 바이러스의 뭐 배틀은 해야 돼요? 저항성 배틀은 하고 지나가야 돼요. 저항성 하고 지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 물어보면 1문단 돌아와야지. 뭐 요런 마인드. 그 다음에 이번에 쭉 하다가 모르겠네. 그렇구나. 그 다음에 3문단 갔더니 기억 니은 디귿 있어요. 그러면 VS에서 나중에 물어보겠구나 라는 거 예상하는 정도. 그 다음에 물어본 내용이 없어요. 고농도 에탄올에 대한 내용도 안 나오고 알킬 화재도 안 나오고 산화제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이거랑 짝짓기가 잘 되는 거죠. 봐봐요. 어딨어? 고농도 에탄올 하이. 얘는 지질피막이 있냐 없냐에 집중하기로 했죠. 지질피막이 어딨어? 없는 바이러스보다 있는 아싸 진짜 나오네 하고 1번 지우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하이포염소산 소듐 나와라. 그건 병원체 내부냐 외부냐 봤더니 얘는 관계없이 나왔다. 얘는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를 손상시킨다. 표면인데? 더 읽어볼까요? 표면이랑 얘는 내부. 이렇게 나누면 얘는 표면이고 내부 얘기구나. 답이 표면의 단백질을 손상시킨다. 이번은 적절한 건가? 보면서 알킬 화재랑 산화제 나오나 볼게요. 알킬 화재 나왔다. 단백질에 결합시키면 단백질을 변형시켜. 그건가? 단백질에 결합하는 게 아닌데? 헥산의 염기인데? 헥산의 염기의 결합! 헥산을 비정상 결합. 오케이. 4번 지워지고. 산화제. 산화제다! 산화제인 하이포염소산 소듐. 그거 자체가 소듐이네. 병원체 내에서 불출 단백질들을 산화시켜 단백질로 단백질? 아까 단백질이었는데? 내부냐 표면이냐 했는데 얘는 표면이라고 했고 여기 단백질은 내부 얘긴데 답이 2번인가? 아직 5번이 확인 안 됐다면 돌아가서 보는 거예요. 공통적인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 뭔데? 공통적인 구조를 이루는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 얘를 캡시드를 손상시킨다? 이게 바로 산화제니까. 산화제 맞나? 산화제 5번 지워지고 답이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뀌면서 2번이 되는 뭐 이런 식의 풀이를 전 했죠. 그런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는 엄청 자세한 내용이 있고 표면이랑 내부로 내용이 나눠지는데 각각의 내용은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문제는 여기에 기억 vs 니은 vs 디귿이니까 그거에 집중해서 또 한 문제 풀어야겠고 이제 나중에는 짬뽕에서 무언가 나올 거니까 전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고 문제 풀었죠. 그 다음에 이게 나왔잖아요.
기역과 니은과 디귿을 각각의 내용을 저는 여기에 정리했던 것 같고요. 각각을 나누는 기준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봐봐요. 기역과 니은은 포자였나? 포자가 되냐 안 되냐. 얘는 싹 다 되고 니은은 포자가 안 돼요. 그럼 니은과 디귿은 사람 요게 기준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지우다 보면 좀 의아한 것들을 쭉 지나쳐서 되게 일반적인 내용 3번이 답이 되는 문제로 나오게 되죠. 이거 어려웠잖아요. 37번 엄청 어렵던데요. 근데 이게 37번이 어떤 느낌이냐면 어려운데 나중엔 착 맞아 떨어지는 그 느낌. 이런 거 나오면 시간 쓰세요. 그냥 높은 점수를 노린다면 시간 쓰시고요. 다시 3등급 미만의 그냥 나는 나의 최고 점수를 받고 싶어. 그럼 37번은 보자마자 찍으세요. 그게 나아요. 내가 중요했던 건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서 기준 잡는 건데 무엇인가?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라는 말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겠을 때 그냥 이런 건가? 하고 찾는 게 아니라 인체에 관련된 내용을 하루 종일 찾으세요. 그리고 인체에 대한 내용은 여기밖에 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봤더니 여기랑 이 보기의 내용이랑 인체 무엇인가? 아, 지질. 봐봐요. 지질 손상이 약화되면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캡시드 얘기 나오죠. 캡시드는 그냥 지질 제외 효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기준 잡아서 문제 풀다 보면 다 지워지고 봐봐요. C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크면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달라요. 무조건. 답은 3번. 왜? 뭐 자세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봐봐요. 제가 정리했던 대로 한번 해볼까요? A에서 B로 갈 때는 지질 약화가 됐대요. 지질이 뭔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기준에서는 그냥 지질을 약화시켰구나. 그러면 인체 안전성이 올라가겠구나. 왜? 사람에서 포함해도 지질이 있으니까. 그 다음 A에서 C로 간대요. 그러면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 캡시드 업. 인체에 상관없음. 인체랑 관련이 아예 없는 변화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D가 웃긴 게 A에서 B로 가고 D로 간 거예요. B로 갈 때는 지질만 다운시켰죠. 거기에서 D는 지질 다운시키고 캡시드 강화. 얘는 지질 다운. 이렇게 생겼으면 D입니다. 그 다음 캡시드 강화. D가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D가 갑 아니냐? 왜? 안전하고 효과도 세다. 이게 다거든요. 말을 바꾸세요.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약화시킨다. 이 말은 곧 어떤 말이냐면 인체에 덜 위험하다.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높다. 지질 위험성이 낮아지면 지질에 대한 효과가 낮아지면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올라갑니다. 캡시드에 대한 거는요. 사람은 캡시드가 없기 때문에 캡시드는 세포에 그거 아까 뭐라 그랬어?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이 캡시드였단 말이죠. 그러면 캡시드에 대한 세기가 강해지면 바이러스에 대한 파워가 올라가고 인체에 대한 상관은 없어진다. 그거 가지고 하나씩 보세요. 그럼 끝나요. 답이 3번이 되죠. 이게 또 좋은 게 1번부터 그 기준만 딱 인체랑 지질이랑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서 하나씩 천천히 해보면 딱딱 맞아 떨어져요. 답이 그래서 3번이 되는 뭐 그런 느낌이었죠. 여기까지가 독서고요. 다 했나? 네. 근데 문학은 저는 이렇게 풀거든요. 그냥 이건 완전 맘대로인데 저 현대시부터 풀고요. 그 다음 고전시가 풀고 나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읽고 끝내자 하고 소설 2개 읽는 편이에요. 문학은 저도 금방 풀었고 간단하게 해볼게요. 문학은 일단 사령을 알았어야죠. 근데 몰랐다 치면 요즘은 표현상의 공통점을 잘 안 묻기 때문에 그냥 가만 알면 돼요. 그래서 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그냥 얘를 읽고 파악했어도 됐고 아니면 한 번에 쉽게 가고 싶다. 그럼 보기 읽고 바로 판단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고 고를 수 있죠. 얘랑 얘만 확인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경외감 이런 거 아니었고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었으며 깨달음이 부정된다 이런 내용 아니었으니까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왜? 뭐가 있으니까.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있었으니까. 그 다음 기억에서 미음. 이것도 보기 읽고 읽었으면 이게 뭔 소리야 싶은 내용이 좀 사라져요. 혹은 그냥 작품만 읽고 할 거였으면 요 구조의 힘. 대꾸법이라는 건 많이들 선생님 강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같은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같은 구조는 같은 의미를 형성합니다. 안정성 속에서 그 의미를 강화하려는 거거든요. 저어가지 못하는 배는 날아가지 못하는 말이에요. 배는 곧 말이에요. 얼어있는 건 뭘까요? 하면서 이제 배가 곧 말이듯이 나머지는 무엇일까? 라는 의미로 확장해 가다 보면 끝나기도 하고 아니면 보기를 먼저 읽지 않고 44번을 먼저 풀어서도 풀 수 있었어요. 왜? 얘만 내부적 원인이라고 하고 얘는 외부의 힘이라고 해서 둘 중에 뭘까를 고민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문학에서 특히 이런 내용을 묻는 문제에서는 보통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는 보통 두 가지 패턴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제를 먼저 파악하라고 말하는 게 기준을 만들라는 거예요. 기준을 잡고 그것과 아예 반대되는 말이 적절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아니면 근거 없는 그냥 해석을 할 경우도 있긴 하죠. 이 기준은 원래 문제에서는 대략적인 주제이거나 아니면 다른 4개의 선택지의 내용 2개 중에 하나가 기준이 되고요. 그게 아니면 보기 문제는 보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답은 2번. 1번은 교묘합니다. 그냥 읽으면 그러려니 하면서 1번을 지나가게 해놨는데 봐봐요.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나의 영은 우습다. 나의 영혼은 참 우스워. 이게 아니라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죽어있는 것이 우스운 거지 나의 영혼 자체가 우스운 건 아니에요. 나의 영혼은 깨어나면 돼요. 그리고 위에도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면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대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없다는 성찰,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그럼 주제가 바뀌죠. 나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나는 할 테니까 너네도 해.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향하는 걸로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답이 1번이 되고 나머지를 확인하면 정확히 보기에 근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빙그르르 웃는 거, 이게 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이지? 이러면서 그냥 보기를 안 읽으면 궁금해만 하게 돼요. 근데 궁금한 건 보기에 가서 기준 찾으면 돼요. 웃음이나 몸짓 있네 하고 2번 지우고.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 했냐면 요거 했는데 만흥은 아니까 안 읽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필요할 때 읽어야지 하고 냅뒀고 얘도 물어볼 때 읽어야지 하고 냅뒀어요. 그리고 38번 푸는 거죠. 이건 다 그렇잖아요. 만흥은 아니까 풀 수 있잖아요. 근데 38번이 꽤나 어려웠어요.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쭉 보다 보니까 2번, 3번, 4번, 5번은 지워져요. 왜 지워지는지 봐봐요. 이수에서는 어떤 소재가 있냐면 이수에는 보리밥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뭐야? 삼수에서는 잠들고 혼자 앉아 매를 바라봤다 이랬죠. 구체적이면 둘 다 구체적이고 관념적이면 둘 다 관념적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구체적이면 실제 겪은 자연을 의도했다는 거고 그게 아니면 자연 같은 거, 소박한 거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데 소재만 구체적인 느낌이 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구별되지 않고 같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서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 그딴 거 없어요. 만응엔. 그냥 서류적 표현을 사용했던 건 의문의 형식을 빌렸을 뿐이지 나의 생각을 강조하려고 쓰는 거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죠. 그 다음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없어요. 다음 5번 삼수와 육수는 이거 미리 알고 있다면 바로 할 수 있는 거 1, 2, 3, 4수랑 5, 6수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함수가 육수로 이어질 수 없어요. 지식으로 지우는 게 꽤나 많았죠? 근데 그랬어야 했어요. 답은 1번인가 봤더니 왜 얘는 경험적이고 얘는 관념적이라고 하지? 아 얘는 실제로 띠집을 지었다는 의미로 선택지를 만들었고 강산은 실제로 같다기보단 그냥 강산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건가? 답은 1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수랑 1, 2, 3, 4수 5, 6수가 되게 달라 하는 것도 1번에서도 먹히는 내용이었으니까. 39번 가를 캄거에 나를 이해하려고 했는데 필요할 때 전 가에 갈 것 같아요. 왜? 가가 되게 짧았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하나의 논리가 다른 게 있다면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이건 나에 대한 지식도 한몫할 거예요. 이 문제 풀이에서. 봐봐요. 남들은 속세인 거예요. 얘도 속세인 거예요. 그렇다면 1번이면 같이 지워지죠. 근데 3번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했는데 님은 속세가 아니에요. 왜?
얘는 그냥 반가운 사람, 그리운 사람이라서 오면 가장 좋을 사람의 예시로 제시된 님이지 속세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인가 싶으면서 4번까지 가면 논리가 바뀌어요. 뭐야? 이건 대상이 자연이 되어 외부 세계가 자연이라서 친화적 관계 지워주고요. 5번 임금으로 대상이 바뀌면서 육수에서는 유교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죠. 지워지고. 3번 님은 속세의 사람이라 이라고 생각하면 답을 못 찾게끔 문제를 냈구나 이러고 3번 찍는 거예요. 4번 40번에 다 저것은 정리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실제로 문제 풀 때 저 정리했고요. 산림, 명리, 시정, 은거 시정 명리네. 큰, 작, 여따 부끄러움 이렇게 카테고리 달고 그 다음에 산림, 은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즐거움인데 또 큰, 작. 근데 이 사람 뭘 선택할까 봤더니 어이없게도 작은 즐거움을 선택했고 이 사람은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대한 관심을 두는 그런 즐거움을 선택한 사람이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 했잖아요. 1번은 아마 물음표 정도가 될 거예요. 되게 달랐으니까. 지워지다가 답이 1번이 되죠. 명리라는 건 그냥 세속적인 욕심, 그리고 은거라는 건 자연에 숨어 사는 거여서 5번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거 가지고 기준을 잘 나눴으면 하나씩 해봤으면 다 됐어요. 정리했으면 끝났죠. 41번 기업과 니은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그런 말하기라서 답이 5번이 되는 거고요. 하나하나 지워지면서 아마 5번까지 갔을 거예요. 42번 나름 A를 정리하고 가를 정리하면 이래요.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고 1번은 이거였던 것 같은데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대상을 보는 거고 얘는 외부 대상을 통해 자신을 뭐 하는 거며 얘는 상호작용. 이런 건데 뭐 중요한가요? 얘에서 그런가 하고 확인하는 정도였다면 여기서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생각을 말하잖아요. 혼자 반대말 한다. 답을 4번. 제발 문학은 여러분 상세한 내용에서 이건가? 하고 엄청나게 무언가 하지 말고 되게 넓게 보고 그래봤자 한 개 엄청 다른 거 나오겠지. 답 언제 나와? 하고 그냥 이렇게 보세요. 제가 푸는 과정도 그걸 찍어서 올려놨는데 저는 진짜 대충 봅니다. 문학은 대충 봐야 더 정확해져요. 혼자만 튀는, 혼자만 아예 다른 내용 말하는 선택지가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밖에 못 내요. 출제자가 불리한 건 집요하게 약점을 파고 들어야 돼요.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저는 현대소설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순서대로라면 전 보기부터 읽었어요. 이기영의 고향 부끄럽지만 연계인 게 기억나지 않았고 읽었어요.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내용이 좀 나와요. 제가 썼던 내용을 그대로 보면 뭐라 썼더라? 제가 쓴 내용 안 궁금한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못 찾겠는데? 죄송합니다. 다 했어요. 찾았어요. 저는 여기다가 문물, 제도 편승, 과시, 이익 추구, 결국 인정받지 못함 다 썼어요. 근데 이걸 다 쓸 때는 처음에 이것부터 했어요. 얘의 부정적인 인간상이 제시된다. 걔는 속물이지. 결론 낸 다음에 자세한 내용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응으로 내용이 제시될 수도 있어. 보기에 큰 기대를 하는 거예요. 보기가 지문을 읽을 힘을 주기를. 보기를 읽고 처음에 지문을 읽는다면 뭐부터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나쁜 놈 누군데? 안승학 나오면서 시작되고 이게 연계된 거에는 안승학과 또 다른 인물 간의 갈등 구조가 좀 핵심인데 여기서는 안승학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쭉 나오고 안승학의 반대편이 그렇게 힘을 갖진 못하는 뭐 그런 내용들로 나와 있죠. 쭉 갔더니 처음에는 그냥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제시했어. 그럼 쭉 읽다 보니까 얘는 신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까지 다 그런 내용이야. 중략 이후에는 혼자 있는데 5사람이 와서 1대5 했는데 요구 조건을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집중하면 봤더니 결국 거절하더라. 근데 거절할 때 전 어떻게 유형화했냐면 무서워하지만 거절. 이게 내용 전부잖아요.
안승학이란 사람은 보기에서 말한 듯한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중간에 신문물 가지고 생쇼하는 장면이 있고 중략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안승학에게 무언가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고 말하려고 왔는데 안승학은 엄청나게 쫄아있고 무언가 찌질한 모습은 보이지만 결국 거절한다. 끝! 이게 소설이었어요. 16번. 뭐 4번 같은 걸 찍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그냥 개념어에 대한 공부, 소설 개념어라고 해야 서술상 특징이 다잖아요. 시점이 중요하지 않았고 결국 어떤 방식을 통해 하고 있냐 하는 거였는데 그냥 서술은 다 요약적이에요. 그리고 개괄적, 대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것도 맞잖아요. 어떤 인물인지 소개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적절한 거라서 먼저 머릿속에 답을 만들고 찍었으면 바로 됐을 것 같아요. 4번은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그림 그리듯이 조금씩 설명해서 수면 위로 점점점 혹은 안개가 좀씩 거치면서 그 사람이 드러나는 느낌? 그게 아예 나와야 단계적 서술이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 뿐이죠. 18번 요구 조건 머릿속 생각하세요. 무섭지만 거절, 무섭지만 거절. 뭐야? 벌어질 일을 경고. 그랬나? 요구 조건을 말했고 불이행을 했으면 그때부터 경고를 했어야 되는데 말하는 덩어리는 2개밖에 없죠. 둘 다 안승하게 말하기. 답은 3번. 그럼 더 찾아보세요. 봐봐요. 비아냥거리는 태도. 김선달이 말했나? 얘는 굳이 말하면 얘는 확인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 거부 지워지고요. 얘도 확인 필요했고요. 4번 갈등. 얘 확인 필요 없죠?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 다음 5번 안승환 심리적인 동요. 무서워하지만 했으니까 지워주고. 1번이랑 3번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답이 3번이 되겠죠. 왜? 비아냥거리는 건 이 내용이 있었으니까요. 요 정도. 그다음 19번. 봐봐요. 혼자 딴 얘기하는 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논리 그대로 가져가세요. 쭉 가다 보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감을 드러낸다. 보기에 일단 없죠.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게 반감을 드러내는 건 아니죠. 답은 4번. 반감이 있는데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뿐이죠. 선택지 내용 간의 관계도 안 맞아요.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죠. 아, B. B에서는 내용이 이게 다였죠. 대략적인 내용 먼저 보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냥 새로운 문물이 나왔고 사람들이 얼타더라. 답은 뭘까? 봤더니 혼자 생활 방식 변해야 된다. 혼자 근거 없는 2번.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반대말이거나 근거 없는 거. 그 다음에 심청전 어딨냐? 중략 이전까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중략 이후에는 황후가 누구냐? 결국 심청이었다. 이건 수특의 그 심청가에도 심황후라고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이 아닐까? 거짓말은 인당수에 빠지는 건데 확인해야 되는 건 3번 정도 확인했어야 됐죠? 그 다음에 답은 5번 가면 갈등이 없어. 이러고 끝나는 거고. 그 다음 A. 얘는 좀 나름 요소가 있었단 말이죠. 얘랑 그 다음에 얘는 아예 아니고 그 다음에 확인 필요한 거 얘. 그 다음에 확인 필요한 거 얘. 얘 강요하진 않았을 테니까. 얘랑 얘 확인하고 얘까지 확인하는 건데 가족에 관한 질문은 처자 있으신가?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유를 말했다? 아무 연분에 지워지고요. 또 말을 맞췄는가? 맞췄다. 지워지고요.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서 그래요. 어찌 말씀이 그치기 기다리랴마는 하는 건 기다렸단 얘기예요. 어찌 배고픈데 밥 시간까지 기다렸겠냐마는 기다렸단 얘기죠. 결국 이 내용은 이 5번이 답인 근거가 아니라 5번이 지워지는 근거였고 답이 2번이 되는 뭐 그런 내용이었죠. 왜? 황후는 심청이었고 기억은 어느 정도 잃어갔고 신봉사의 정체를 확인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으니까. 그 다음 보세요. 이걸 먼저 봤으면 좋았죠. 근데 심청전이라 전 그냥 대충 읽었던 것 같아요. 얘는 모순이 왜 그럴까요? 효를 행하려고 불행을 하니까.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모순은 언제나 반대말로 부딪혀야 돼요. 효를 행하려 죄송합니다. 불행이 아니라 효를 행하려 불효를 행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말이 맞죠. 거기다가 쭉 읽어보면 혼자 딴 얘기하는 거. 효행 그 자체보다는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인 상황, 불효를 걱정하고 있군. 그러면 효를 안 했겠죠? 답은 3번.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이러면 다 풀렸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 시험지를 통해 뭐 얻어야 되는 거? 있다면 화작 계속 연습하세요. 어떤 유형이 나와도 계속 풀 수 있게 연습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신유형 계속 나오니까. 문법은 추천합니다. 한글 맞춤법 공부하시고요. 중세국어 내신 내용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번 시험을 근거로 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는 그냥 계속 연습하시고요. 문학은 아무래도 연계작품 대비를 계속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문제 푸는 법에 대한 고민을 좀 이번에도 좀 명확하게 나왔으니까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보기의 쓸모, 효용성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빡세게 해보면 아마 좀 더 문학에서의 문제풀이에 대한 길이 좀 새롭게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완벽한 해설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해본 거니까. 지금 시간 보이죠?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이 정도까지 하고, 뭐 조금 더 질문 있거나 알고 싶은 거 있거나 하면 따로 댓글 달아주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